종목명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전으로 보시면 좀 맞지 않나요? 차화 전, 차화 반. 네, 저희는 하이닉스가 들어가네요. 네. 어떤 업종이 내년엔 유망할까? 네. 2009년에서 10년, 11년도로 넘어올 때 제가 이제 차화정 장세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세미 차화정 장세 같은 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그 세미 차화정 장세가 오기 위한 그 뒷배경, 실물 상황은 어땠는지를 우리 방금 김대웅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뭐 노트북뿐만 아니라 이 단단한 뭐 세탁기도 갈고 뭐 저희 집에도 스타일러 이번에 샀어요. 뭔가 뭐 답답한 이 마음에 뭔가 소비라도 소비를 해야 하고 돼. 싶은데 맞아요. 저희 집이 웬만하면 이 소비를 잘 안 하는 거죠. 거의 한 번 사면 10년 이상 뭐 이렇게 쓰는 집인데 이번에 스타일러라는 것도 사면 그 스타일러 이렇게 딱딱한 이런 플라스틱 제품이 다 그 ABS라는 그런 화학 제품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LG화학의 실적을 딱 보면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소비가 계속 회복이 되면서 그 전방에 그런 소비 패턴이 살아나는 거에 그런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다 연동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그러면 피크아웃이냐 아니면 내년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거냐는 우리가 내년에 소비를 실제로 어떻게 할지를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실물 경기가 메인 스트리트하고 월 스트리트하고 뭐 차이를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리딩 인디케이터잖아요. 주식이 리딩 인디케이터라는 거는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잖아요. 주식은 항상 주식 시장이 거의 뭐 알파고 수준을 뛰어넘어서 워낙 뭐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비가 패턴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건지 다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변에 물어봅니다.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주변에 실제로 내년에 이 억눌려진 분노의 보복 소비를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제 보복 소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처음부터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막 이 락다운 조치나 이런 거 막 풀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컨택 주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올라간 거 보면 다 언택 주식이지 아까 컨택 주식은 뭐 다 바닥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마저도 이런 보복 소비를 비롯해서 소비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 이루어지면 돈이 시중에 많아졌는데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부자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부자들의 소비가 내년에 더 폭발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섹터에다가 관심을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컨택 주식도 잘 보고 그게 보면 어제 이제 그저께 가치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치주에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가치 영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2018년부터 상당히 경기가 억눌러진 경기 때문에 가치 영역에 있는 그 기업들이 못 살아났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답답하셨을 건데 이 가치주의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내년에 생길 수 있다.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받- 약간 받아서 다를 수 있지만 네. 그 한국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네네, 업종. 그렇죠. 네. 한국 어떤- 업종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그 다음에 그 실적 장세, 실물 경기를 더 보는 장세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이미 좋거나 더 좋아질 애들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편에서 뭐 가치주 성장주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논란이라보다 그걸 네. 근데 이제 투자가들이 보시기에는 개인분들이 그거 왜 자꾸 나누지? 그거 뭐 차이가 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의 투자자들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투자하는 거를 크게 움직이는 의사결정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려 했는데 일단은 그냥 섹터 답부터 저희의 답부터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치주 중에서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화학. 옛날에 차화정 있었잖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차화정,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였잖아요. 이번에는 내년에는 저희는 차화 반, 자동차 화학 반도체 이렇게 하고 반도체를 제일 앞에 놓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섹터가 좋아질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바이든의 확률이 약간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받아서 보면은 친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뉴어블 에너지 쪽에 뭐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재정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BBIG라는 성장주에서는 이제 그거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리뉴어블 에너지 쪽. 네, 네. 그래서 뭐 그 대신 뭐를 좀 빼긴 빼야겠죠. 네. 네. 반도체 업황이나 이렇게 좀 굵직한 기업 실적 중심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반도체 지금 사실 한 1년 반 동안 안 좋았거든요. 가격이 계속 빠졌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들도 이제 잠깐 이제 주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졌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이미 3분기 서프라이즈 나왔고 4분기도 조금 뭐 둔화될 수는 있지만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수혜를 받은 거는 코로나 때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은 거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어쨌든 재택근무해야 되고 컴퓨터는 사야 되고 이래서 이제 했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또 뭐 할 거냐? 그동안에 보니까 이제 소비 중에서 사람들이 레저나 해외 여행이나 이런 때 쓰는 소득 비중이 한 5에서 10% 정도 된대요. 그거 못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도 이건 한국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40조 원을 쓰더라고요.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거 못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여자분은 이제 좋아하는 약간 명품을 사실 수도 있고 남자들은 이제 노트북이나 PC나 또는 하다못해 이제 차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가전이 LG전자가 왜 이렇게 가전을 잘 팔지? 왜 이렇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서부터 태블릿이 잘 팔리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쪽에 갈 수요들이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이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약간 꿈틀꿈틀하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가져가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웨이가 일시적으로 땡긴 거 외에도 아마존 데이터 센터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원래의 수요를 100이라고 하면 120 정도를 오더를 낸다. 이런 뉴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반도체 업종이 실적이 제일 탄탄하게 이렇게 해서 내년을 끌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동차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좋은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국 뭐 자동차 시장은 안 좋은데 한국 기업들이 신차 사이클 오면서 마켓 시어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차피 도요타 잘 안 팔리고 GM 안 팔리는데 한국 차만 조금 특히 잘 팔린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 수소도 얹고 뭐 전기차도 얹고 이러니까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간 거고요. 화학업종도 괜찮습니다. 화학업종도요. 아까 똑같이 태블릿, 노트북 같은 수혜를 입었어요. 저희는 여기 이제 칸막이 앉혔잖아요. 1단계니까. 근데 이제 학교, 이제 방송에서 보면 학교나 아니면 많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 보면은 그거 아크릴판 네, 다. 아크릴판 다 해놨거든요. 네. 그게 다 이제 화학 제품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것들인데 뭐 라텍스 장갑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수요들이 사실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반복적으로 이제 구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품 수요는 많았는데 딱 보니까 원재료가 되는 원유 그리고 납사를 가지고 이제 그런 PE 제품이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가격이 굉장히 낮은 그러네요. 상태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실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안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제트유라는 것도 상당히 소비가 많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안 돌아다니니까 원유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 타고 많이 안 다니니까 좀 가지를 않는 거고 그 대신 그거를 갖다가 폴리카보네이트나 뭐 PE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화학 제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실적이 좋은 겁니다. BBIG 테마가 계속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그동안 힘을 받지 못했던 컨택주 또 세미 차화정이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주가가 오르는 구간이 내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그래서 정유까지요? 차화정의 정까지? 왜냐면 차화정에서 정유 빼고 정유는 아직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실적 네. 장세. 정유는 2010년에서 11년 갈 때도 보면 10년도에 제가 보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내년도에 정유가 뭐 80% 이익이 증가한다고 돼 있었어요.
아니 그래? 이렇게 증가하는데 주식은 왜 이렇게 쩔고 있지? 오. 예, 실제로 2011년 상반기 때 정유주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었죠.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태운 게 그때 2011년 3월 11일인가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본의 해안가에 있던 정유사들의 셧다운까지 일어나면서 엄청난 이제 고수익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유는 말씀하신 대로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는요. 그 롯데케미칼 차트를 한번 10년 차트를 보시면 15만 원에서 45만 원 갔다가 12만 원 갔다가 47만 원 갔다가 지금 뭐 15만 원 전후에서 18만 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도는 걸 보면서 약간 5분 늦은 시기의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5분 늦게 들어가서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경기 민감주다. 그래서 실적 확인하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화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화전 지금은 차화전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전자로 예, 저는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차화전으로 보시면 좀 맞지 않을까. 차화 반. 네, 저희는 하이닉스가 들어가네요.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오늘의 주제를 펀드 매니저가 선택한 탑픽이었거든요. 네. 또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경기, 업종, 주도주의 흐름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뭘 사는 게 좋은 건지 그 카드를 비장의 카드를 하나씩 좀 꺼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부터는 선수들의 영역인 이유가 실적을 철저하게 체크해서 사지 않으면요. 예, 지수가 2,400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잃기가 엄청 쉬운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1,500대는 뭐 아무거나 웬만하면 진짜 원숭이가 사도 다 먹는 장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실적을 체크해서 사야 되는 국민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좀 하시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송에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철학이 변화사냥꾼이거든요. 네. 기업 가치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좀 빨리 체크를 하자.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 먼저 체크를 하고 그래서 바텀업만 하는 게 아니라 탑다운으로 매크로까지 다 보면서 저희는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어떤 그림이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사셔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배당주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배당주가 괜찮아 보이냐면 저희는 사실 피트린치의 운영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당주를 그닥 그렇게 메인으로 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자금을 은행 배당주 하나에다가 그냥 사는 거는 어떠냐고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분한테는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배당을 5% 주는 배당주를 사면 배당 낙 있고 나서 5%만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15%, 20% 빠져버려요. 그래서 배당주는 3, 4월에 사서 박살 났을 때 사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당 11월 배당 투자를 노리면서 8월, 9월, 10월, 11월 달 배당주들이 올라오거든요. 오히려 그 배당 기업이 20%, 30% 올랐을 때 오히려 시세 차익을 먹고 나오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분들은 배당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또 종합금융소득세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모든 자산의 이 수익성 자산의 가치가 다 올라가잖아요. 상가를 비롯해서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가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수익성 상가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월세를 못 받는 상가면 금리가 아무리 빠져도 못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확실한 캐시플로우를 가져다 주는 기업이 배당에 대한 우리가 컨빅션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금리 수준에서 비해서 배당주들이 너무 많이 싸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그런 배당주도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당주가
경기 민감주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예.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 보면 배당을 4% 5% 주는데 이렇게 주가가 되게 많이 안 좋아져서 뭐 PBR도 뭐 낮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내년도에 이제 경기 모멘텀까지 타게 되면 그 배당이라는 4% 5%가 굉장한 안전마진이 되는 거죠. 내가 버틸 수 있고 혹시나 3개월 안에 주가가 안 올라오면 배당 받아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멘텀까지 생겨버리면 그러면 뭐 4%가 아니라 주가가 40% 50%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런 기업들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탑픽. 종목명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네. 말해주면 더 좋죠. 네. 이게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안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배당주 되게 좋고요. 리츠도 좀 추가를 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은 그 요새 자금의 원천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늘 생각했던 게 그 이렇게 보면은 주택에 관련한 투자 자금과 주식에 관련한 투자 자금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부터는 사실 뭐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투자로 이루어졌던 주택에서 자금들이 주식으로 또 넘어온다. 지금도 넘어왔지만 내년엔 더 과속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금들은 사실은 되게 안전한 뭐 주식을 원하거든요. 그 뭐 30% 40% 오르는 주식을 꼭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좀 원하시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리츠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리츠는 분기 배당을 해주는 데들도 있고 6개월마다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익이 변화가 큰 시클리컬한 기업들은 이익이 빠지면은 배당으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딱 아시는 어떤 빌딩,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 자산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자산들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이제 조금 이제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리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안 오른 주식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하이닉스가 되게 안 오른 것 같아요. 네.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 남아있는 부분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오른 것 같다. 삼성전자도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자동차랑 뭐 화학 쪽은 굳이 지금 다시 강조 안 드리는 이유는 이미 좀 주가가 올라 있고 그리고 저희는 뭐 조정은 잠깐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